이메일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옛날부터 이제 자주 전화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메일 문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메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분의 그 상담 메일입니다. 그때 아마 이분이 이제 경매로,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경매 투자를 했다가, 명도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문의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 메일 드립니다. 일전에 잦은 문의를 드렸던 아파트는 결국 강제 집행을 하였고 올 10월 달에 이사 예정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러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예상대로 전자제품 같이 값이 나가는 제품들은 챙겨서 도둑 이사를 나갔더군요. 남아있는 건 장롱, 책상, 소파, 책장, 그 다음에 책 등 부피가 큰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을 망가뜨려 놓고 나간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강제 집행 비용, 공용 부분 관리 비용, 이삿짐 보관료 등을 합치면 이전 집주인이 요구한 이사 비용의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네요. 예. 제가 당시에 기억을 하기로 이메일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요. 컨설턴트가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도 대상자가, 이사 비용을 달라고 했다. 이사 비용을 주고, 체납 관리비 있었잖아요. 예, 관리 비용도 상당 부분 연체돼 있었고, 이사 비용도 별도로 달라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사 비용, 관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사 비용만 조금 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조금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다는 어떤 사연을 딱 듣고서는, 이거는 관리가 소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느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뭐가 날라 들어오면, 눈을 깜빡이면서 고개를 숙이죠. 그죠? 너무 빨리 날라 들어오면은 고개를 숙일 겨를이 없이, 맞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느리게 들어오는 거라든지 제스처가 있으면 사람은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떤 명도 과정에서는 너무 당연한 과정이 거의 없더군요. 최근에 저희 학교 후배도 경매를 자기가 당한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만은, 경매를 진행하는 컨설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옥션의 사장이더군요. 근데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명도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을 한 2달, 3달을 가지고 들볶고 안 되는 걸 가지고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무지한 사람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도 명도를 제가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우선은 지금 그때 강제 집행을 하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 메일에서는 상담이 마치 잘 될 것처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될 것처럼 이렇게 메일을 많이 주셨었는데 결국은 대화가 안 되고 강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통상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통화를 계속 타진하면서 그들이 도둑이사라는 이런 걸 갖는지 안 갖는지를 체킹하는 겁니다. 그죠?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미국이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위에다가 정찰 비행기를 띄워놓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상대방이 강목 들고 오는데, 나는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는 바보죠. 그걸 보면서도. 모르고 나갔다면 모를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어떤 대화가 진행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굳이 강제 집행까지 갈 때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상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적으셨어요. 그랬다면은 당연히 강제 집행할 필요 없죠. 그냥 문을 따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강제 집행을 하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강제 집행을 해서 그 수백만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단지 공용관리비만 물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강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삿짐 보관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집주인이 요구한 이사 비용의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순전히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함으로써 비용 지출이 과다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컨설턴트가 동상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를 끝내고 법원 접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서 매각 경매를 한다고 해도 쓸만한 게 없어서 아마 최저가에 제가 매수해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요 과정도 그냥 쓰레기 주민센터에 붙여가지고 밖으로 인부 한도를 채워서, 밖으로 내놓고 버리면 될 거를 굳이 또 이삿짐 센터에 넣고 그걸 또 동상 경매까지 가게 됨으로써 그냥 비용하고 시간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셔서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옛날에 이제 작은 빌라들을 하게 되면 이런 농들을 버리고 갑니다. 예, 통상. 그럴 때 아마 제가 제 친구랑 장갑 끼고 그걸 들고 나와서 그냥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버린 적도 있고요. 또는 전에 남양주 어디죠? 거기는 이제 동네에 이제 마을 노인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치워버립니다. 저는 이제 돈 얼마 가지고 몇만 원 가지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제가 경매는 전쟁이라고 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본 룰을 민사집행법이 정한 것이고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본인의 어떤 실천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는데, 좀 불필요한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동상 경매와 그 이후의 일은 슬슬 저에게 넘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전화를 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일전에 통화할 때는 동산 매각 서류 준비는 본인 업무가 아닌데 내가 잘 모르니 대신 해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달라는 뉘앙스 같더군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목이 많이 메입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수고비 명목에 돈 몇 푼을 아까워하는 제가 옹졸한 건지 컨설턴트가 너무 돈을 바라는 건지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강제 집행 이후의 동산 매각은 컨설턴트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